그런데 그 이스메네에 대해서 이렇게 요 대결 구도만 보면은 이제 좀 수능적이고 그다음에 좀 비겁한 어떤 그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대의를 위해서 이 뭐 결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만류하면서 굉장히 소심한 이런 이제 그 얘기만 늘어놓으니까 별로 매력적이진 않은데, 근데 이스메네에 대해서 좀 재평가하게 되는 거는 그 뒤에 장면에 가서,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다가 이렇게 체포돼 붙잡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크레오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이스메네도 혐의를 받고서 이렇게 같이 붙들려 오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 동참하진 않았음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런데 그 크레온 앞에서 이스메네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 점이 좀,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스메네가 이렇게 끌려온 다음에 이제 크레온에게 신문을 합니다. 자, 어서 말해라. 너도 이 장례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테냐? 아니면 전혀 몰랐다고 맹세할 테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메네가 저도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 제 언니가 동의해 준다면요. 일단 저도 함께 가담했으니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연구를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안티고네는 오빠에 대한 그 남매에는 있을지언정 여동생에 대한 자매에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 안티고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네가 이러는 것은 정의가 허락지 않을 거야.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은 정의를 위해서 내가 나섰을 때 꼬리를 내렸잖아요. 이게 뒤로 뺐는데 이제 와서 자기도 동참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스메네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티고네는 일단 불쾌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은 여동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아니야, 너는 끼지 않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꼈다고 하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고네가 어떤 타입의 여자인지, 이게 고결한 인품인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네가 이러는 건 정의가 허락지 않을 거야. 너는 원치 않았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너 안 하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같이 끼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숟가락 얹어 놓는다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메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언니가 불행 속에 있을 때 함께 고통에 올라타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 처지에 있는데 그런 운명에는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메네가. 그래서 앞에 전반부의 태도하고 상당히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그 일을 누가 했는지는 하데스와 밑에 계신 분들이 증언하신다. 다 알고 있다. 하늘이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나는 말로만 가까운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행동으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놓고서 말로만 끼어들고자 하는데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한테, 언니 제발 나를 무시하지 말고 언니와 함께 죽는 걸 막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자 합니다. 이 이스메네가. 그럼 앞부분에서 남자들에게 저항하지, 그러니까 대항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이스메네의 태도가 약간 충돌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스메네는 죽음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긴 해요, 안티고네는. 근데 이게 한 박자 늦게, 이스메네는 뒤늦게, 근데 이 언니와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2라운드의 논쟁인데, 이스메네가 어떻게 언니를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티고네는 너 자신이나 구하렴. 나는 네가 빠져나간 것을 시샘하지 않아. 불행하여라. 저는 언니의 죽음을 나누기에도 모자라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이 안티고네가 너는 살기를 택했고 나는 죽기를 택했으니까. 이 뒤끝이잖아요. 이게
너 처음에 제안했던 거를 거절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그쪽 편이고 너랑 이제 나랑 같은 급이 될 수 없다. 이게 안티고네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티고네 저는 굉장히 이걸 고결함이라고 한다면은 좀 특이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속 좁은 고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게는 속 깊은 마음에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속 깊은 마음에 여기,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 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 여기서 안티고네는 전혀 보지 못하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하는 걸로 보였고 나는 저승에 계신 분들에게 바르게 보였다. 이게 끝까지 이스메네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그 대립 구도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안티고네에게서는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메네는 그거를 이제 넘어서려고 해요. 그런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안티고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자매 논쟁을 보고 있던 크레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언하건대 이 소녀 중 하나는 방금 정신 나갔고 다른 하나는 분명 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안티고네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신 나갔고 그다음에 이스메는 좀 전부터 정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정신 나간 자매 시스터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이스메네에게서 이스메네를 좀 재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이 둘을 이렇게 구분 짓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그 언니와 죽음을 이렇게 같이 하려는 이제 그런 이스메네도 역시 어떤 고결함 같은 게 있습니다. 크레온 입장에서는 둘 다 정신 나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그것을 이렇게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메네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한데 이스메네가 얘기한 거는 그럼 뭔가 이거는 어떤 신중함 내진 분별 언니한테 계속 지적한 게 그거예요. 언니는 분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크레온이 권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더 강한 남자인데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 법을 이렇게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염려합니다. 이스메네는. 그리고 이 뒤에 이 이스메네 이런 행동을 보건대,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보건대 이스메네가 다른 방식, 이스메네가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크레온의 그 어떤 권위를 조금, 세워주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타협점을 이렇게 찾는다거나 하는 게, 그게 이제 이게 조금 현실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보란 듯이 이제 맞서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다른 차원에서 신중하게 어떤 타협책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대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레온의 그 이스메네의 방식입니다. 그와 또 이렇게 비교될 만한 게 이 작품 안에서는 이제 크레온과 하이몬입니다. 아들. 하이몬도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인물은 아닌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안티고네와 이제 약혼한 사이인데 안티고네가 이제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하이몬이 크레온을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이몬이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하이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는 뭐, 아들아, 혹시 네 약혼녀에 대한, 이런 결정을 듣고서 아버지에게 격한 분노를 품고 온 것이냐? 그러니까 넌 누구 편이냐라는 겁니다. 네 약혼녀 편이냐? 이제 애비 편이냐라고 물으니까, 하이몬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편입니다. 당신은 저를 올바른 판단으로서 지도하고 계시며 저는 거기 따르려고 합니다.
이 대사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결과를 보면은 그 안티고네 편이에요. 안티고네의 뒤를 따라서 죽습니다. 하이몬이 바로 자결합니다. 그 장면에서는 그 아버지한테 칼을 빼들고 달려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행동인가요? 이게 분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지는 신중함이라고. 그러니까 하이몬이 내심으로는 이제 안티고네 편이고 안티고네를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그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편이고 아버지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를 이제 지도한다. 거기 따르려고 한다. 저는 아버지께서 잘 이끄시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결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짓말하고 조금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센스라고 하는 거는 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게 제인 오스틴의 그 센스 앤 센서빌리티에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성과 감성 내지는 분별과 감수성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언니는 좀 분별 있는 여자이고, 이제 여동생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뭔가 사교적인 모임에서 좀 거짓말하거나 좀 비를 맞춰줘야 될 때, 그건 언니 몫이에요. 동생은 그렇게 비를 못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인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고 그럽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은 못마땅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맞아요. 이렇게 좀 맞춰줍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그게 센스이고, 여기서 하이몬이 갖고 있는 것도 일종의 그런 센스입니다. 일단은 아버지의 노염을 좀 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바로, 그렇지 내 아들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조금 넘어갑니다. 크레온이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온은 길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를 좀 경계합니다. 얘야, 결코 여자 때문에 생각을 쾌락 아래 던져놓지 마라. 못된 여자가 배우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품기에도 차갑게 된다는 거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해라. 일장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안티고네와의 대결 구도에서도 다시 이제 확인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크레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의 구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성차별인데, 원래 포고령에 대해서 남성 여성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포고령을 어긴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크레온이 유독 문제 삼는 거는 이제 여자가 감히 자기한테 맞선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맞서면은 그럴만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건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요즘이라면은 꽤 문제됨직한 이제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네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온 도시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놓고 반역하는 걸 잡았으니, 안티고네가 대놓고 반역을 했는데, 내가 온 도시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포고령을 내렸는데 그걸 번복하게 되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나는 차라리 그녀를 처형하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결연하게 이제 자기 의지를 밝힙니다. 그때 하이몬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당신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몬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아버지께서 옳지 않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수사법인데, 저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며가 아니고, 옳지 않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말을 굉장히 빙빙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뭔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버지도 옳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설마 옳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신이 옳다고 해서 다른 모든 주장이, 그에 맞선 모든 주장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역시 옳을 수가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몬식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게 네 집 자식인지 꽤 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같지 않고 상당히 사력 있고 그다음 분별력도 있고 신중하고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정신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이제 자살하자마자 뭐 발끈해가지고 칼 빼들고 자기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그 자살하게 되는데 그런 뭐 격분하는 거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하이몬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티고네에 대해서 이제 좀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티고네가 이렇게 아주 그 명예로운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고 한다면 도시가 그녀의 죽음에 애통해야 할 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끔 합니다. 제게 아버지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재산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심 깊은 아들 얘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번영을 누리시는 아버지의 명성보다 무엇이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혹은 아버지에게 자식들로 인한 명성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 마음속에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품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아들의 간절한 어떤 충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당신만 옳다고 확신하지 말라. 다른 견해도 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만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고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 해도 많이 배우려 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는 게 아니고 현명하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합니다.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런 태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하이몬의 조언입니다. 노기를 그치고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젊은 제게에도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식으로 가득한 게 단연코 읍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충고를 하는 이에게서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제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코러스도 합세합니다. 코러스는 뭐 여론의 이렇게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데 하이몬이 마땅히 할 말 했다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그가 뭔가 옳은 말을 한다면 배우는 게 옳을 것이며 그대 또한 이분께 그렇게 하시오. 양쪽 다 말씀 잘 하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러스까지 여기 그러니까 코러스나 이스메네나 코러스도 처음에 하이몬의 포고령에 대해서 이게 그걸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좀 유보적인 태도를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놓고 크레온 앞에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진 않는데 넌지시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얹으면서 하이몬의 견해에도 이제 동조하고 합니다. 그런데 크레온이 배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아들과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안티고네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 분별력보다는 이제 남녀 문제로 이거를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감히 여자의 주장에 그러니까 나한테 맞서려고 하는 주장에 내가 넘어갈 수는 없다. 내가 두 손 들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이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나이를 갖고 나와요. 이게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꼰대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나이 먹은 우리가 저렇게 어린 자에게서 지혜로움을 배워야 한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로 그냥 이렇게 뭉갭니다. 내가 나이 더 먹었는데 그 젊은 애한테 내가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이게 크레온의 생각입니다. 뒤에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사후적인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들 말을
아들만 듣는 게 모양새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결국 더 큰 불행을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견해, 부자 간의 어떤 견해 차이가 이렇게 그 얘기가 됩니다. 정당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당한 거는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젊긴 해도 나이가 아니라 행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할머니 얼마나 똑똑한가요? 그런데 크레온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크레온은 이제 저 계집아이가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사악함에 감염된 게 아니란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테바이의 온 도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이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레온은 여론의 대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스는 그러니까 크레온만 빼고는 전부 다 그 안티고네 편에 이렇게 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레온 혼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에서 좀 이 센스가 있다면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잘못된 그 조치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그 이제 포고령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용기인데 크레온의 아집이 그거를 막습니다. 테바의 온 백성에 대해서 내가 도시가 시키는 대로 명해야 한다는 것이냐? 이건 상당히 그 도발적인 얘기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제 많은 해석 가운데 크레온을 지지하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주의적 견해라고 해서 국가주의적 견해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가족주의 적인 어떤 가족 윤리적인 그런 견해가 서로 이렇게 똑같이 옳은데 충돌할 수 있는데 안티고네 편을 많이 든다. 하지만 크레온도 어떤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크레온을 좀 변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크레온의 그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견해이고 이거는 이 작품 안에서도 지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온의 국가주의적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크레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포클레스로서는 크레온의 이제 여러 가지 과오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신의 징벌, 운명의 징벌이 이렇게 내려지게 될 텐데 어떤 과오이고 어떤 오만인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권력자가 이 도시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 폴리스는 이게 정치 공동체잖아요. 정치 공동체 전체보다도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민 전체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독재자적 그런 발상이죠. 이건 총통주의입니다. 이런 거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럼 도시가 시키는 대로 명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하이몬이 정말 똑똑하게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방금 아주 어린애같이 말씀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어른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의 그 ABC도 안 갖춰진 겁니다. 크레온은 아주 오만한 그 권력자인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때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이의 뜻대로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테바이는 민주정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인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하고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하이몬은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은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대표하는 건 이거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의 주장을 이제 국가주의를 대표하는 견해를 옹호하는 입장은 재고해봐야 됩니다. 이건 국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국가주의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더냐.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생각하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 위에, 도시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자이고, 그 다음에 이건 무단 통치예요. 자기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나 권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 지도자가 이제 크레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크레온은 굉장히 똑똑한데, 아무도 없는 땅이라면 혼자서도 잘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국가에는 이제 이 폴리스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그들의 대변자인 거지 그들의 지배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 크레온에게는 좀 부족합니다. 그게 크레온의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이 녀석이 이 여자와 한편인 것 같소. 이건 말이 궁하니까 이게 지금 하이몬의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고 그냥 역시나 이제 그 성차별주의로 갑니다. 너 여자랑 한패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이몬의 대답이 또 아주 걸작입니다. 아버지가 여자라면 그렇겠죠. 여지껏 아버지 편만 들었는데 내가 여자 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여자라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읽어도 굉장히 대사를 잘 썼어요. 소포클레스가 이거 뭐 이렇게 경연에서 상탈만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네 놈도 오염됐구나. 여자 뒤나 따르는 놈. 이렇게 그냥 몰아붙입니다. 그다음에 그 계집이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그것과 결혼하지 못하리라.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로 충분히 하이몬이 설득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크레온이 알아들어야 됐는데 크레온의 그 아집과 그다음에 이 편견, 오만 이런 것들이 이 똑똑한 아들 하이몬의 견해를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몰아붙입니다. 너도 이제 그 계집 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약혼녀인데 네가 이제 결혼 못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이몬이 그녀는 죽겠지만 죽음으로써 누군가를 없앨 것입니다. 대단히 좀 문어적인 번역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도 죽을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죽게 된다면 누군가도 또 죽을 겁니다. 자기 이제 하이몬 자신의 자살을 이렇게 암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그게 너 위협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나를 가르친 대가로 울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이몬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셨다면은 저는 당신이 정신 나갔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버지에 대한 존중을 이제 갖춰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했던 건데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결행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이 안티고네하고 크레온 두 인물이 있는데 두 인물을 만류하는 그들에게 조언하는 또 다른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이스메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하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어떤 대결 구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만 생각하는 거는 이 작품을 좀 축소시킨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는 소포클레스는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이 작품에 써놨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